여러분,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검찰 수사?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 발언과 현재의 증거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논리의 파산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딱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털렸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최근 공개된 녹취 파일 한 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행사에 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녀는 간 적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가긴 갔다고 말을 바꿨을까요? 왜 후원금 내역을 묻는 질문에 보좌진에게 물어보라며 회피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 판 해명의 무덤과 그 속에 숨겨진 정치적 생존 전략, 그리고 그녀의 정치가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소름 돋게 분석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매 특허처럼 내세우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개인적으로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혹의 본질을 사교적 장면 하나로 축소하려는 아주 교묘한 화법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착은 꼭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셔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매개로 인맥이 이어지고 조직이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정치 자금이 흐르는 정치적 맥락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터집니다. 건진법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2022년 2월 11일의 통화 녹취입니다. 나 의원은 이 통화에서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에서 초청해 오신 거잖아라고 전제한 뒤 통일교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일정을 어레인지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차 한 잔 안 마셨다는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직적인 일정 조율과 접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녹취는 그녀가 주장해온 단순 참석이나 먼발치 관람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대선 직전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와 윤석열 후보 측의 일정을 조율하려 했던 정황은 그녀의 해명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나 의원의 해명 중 가장 황당한 대목은 방문 사실의 인정 과정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2020년 총선 낙선 후 야인 시절에 지인들과 통일교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고 덧붙입니다. 정치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핵심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다는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낙선 직후는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원을 다시 다져야 하는 시점에 하필 정치적 맥락이 큰 통일교 시설을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의원은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그럴 수 없었다는 정서적 호소로 상황을 넘기려 하지만 이는 방문 여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빴다는 감성팔이가 아니라 당시 동행자가 누구였는지, 초청 경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는 안 만났다는 문장 뒤에 숨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돈 문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통일교 측이 나경원, 윤상현 등 특정 의원들을 집중 후원했다는 명단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의원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후원금 의혹을 묻자 누가 후원했는지 잘 모른다. 보좌진에게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정치 자금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떳떳하다면 즉시 후원금 흐름을 정리해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해보겠다는 늦은 답변은 오히려 대중의 불신만 키울 뿐이며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녀가 원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 의원은 역공의 수단으로 빨리 특검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100번도 더 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모순이 느껴지시나요?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특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특검 요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의혹을 민주당의 시간 끌기나 정치 공세로 프레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일 뿐입니다.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는 언제든 존재하며 지금 녹취 파일과 문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털렸으니 무죄라는 논리는 대중에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나 의원이 선택한 마지막 보루는 진영 논리입니다. 사실관계로 해명할 수 없게 되자 질문 자체를 민주당의 어이없는 공세로 몰아붙이며 지지층 결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국회에서 열린 보수 유튜버 집결 행사입니다. 강용석, 고성국 등 극우 성향의 인물들을 국회 대강당에 불러 모아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해명이 아닌 전투를 선택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의혹을 덮기 위해 극단적인 지지층을 동원하는 방식, 이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수없이 봐온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여자 윤석열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층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의 편을 듭니다. 국회 공간을 극단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사실관계를 비난으로 맞대응하는 태도는 보수와 중도를 함께 설득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빠른 퇴장 루트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나경원 의원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결백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안 만났다, 모른다는 말뿐인 부인이 아니라 행사 참석, 리스트, 후원금 내역, 녹취 속 어레인지의 실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오직 목소리 크기와 진영 논리로만 버틴다면 그녀는 의혹 때문이 아니라 의혹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같은 패턴을 반복해 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나경원의 정치는 지금 진실의 시험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